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원서 접수?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 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자, 입시왕 2025 합격자 인터뷰 특집입니다. 이제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저희들이 합격자들 인터뷰를 릴레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진은 어디서 모시기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빵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쌤입니다. 오랫동안 안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자연계 쪽에서 주로 이제 비교과 컨설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치동에서 열일을 하고 계시는 빵쌤이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수의예과, 네, 수의학과에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네. 예, 왜냐면 진짜로 구해요. 예, 그쵸, 맨날 뽑지도 않고, 네. 예, 수의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그 강아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일단 대학을 여러 군데 더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이 대략적인 성적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뭐 이런 것도 공개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뭐 내신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는 먼저 내신이 1.65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과 전교 7등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65 정도면 뭐 완전 탑 클래스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게 좀 처음에 4등까지 찍어서 1점 초반까지 있었다가 요새 과목이 많아지면서 점점 좀 내려갔었던 걸로 기억을 근데 합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예, 일반고 중에서는 뭐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꼽아도 되나? 이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그 수시 합격 소식을 뭐 언제 처음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벌써 옛날 일이겠구나. 예. 네, 그때 제가 그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대가 항상 조기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시 합격이 금요일 날로 원래 공식이 되어 있지만 목요일 날 5시에 날 것으로 예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서 에버랜드를 놀러 가가지고 오전과 오후를 에버랜드에서 보내고 딱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니까 5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5시 합격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보통 인원수 접속자 수가 이게 겹치면 이게 터지잖아요. 터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열릴 줄 알고 그냥 이제 수험번호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을 해서 딱 봤는데 이게 합격이라고 검정색 글씨 2글자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 부모님과 했던 약속이 부모님께서 보통 1차는 다 합격을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2차 합격은 너가 직접 확인하고 우리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길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돌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겠네 그때. 네. 원래 수의대를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생명이나 동물 쪽 계열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수의대를 가라라고 딱 이제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수의대 관심을 갖고 찾다 보니까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수의대로 쭉 밀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1학년 때부터 이제 수의학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의대 보통 생명 쪽 관심 있으면 의대 준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의대는 왜 안 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이 안 되긴 하는데 그때 내신 높았을 때조차도 솔직히 의사 때는 딱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이제 수의대를 가는 친구들이 네네. 개나 고양이거든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수의대를 보통 꿈꾸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 그냥 개고양이 빼고 다 키운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말이에요? 특히 파충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구나. 지금은 아마 파충류가 집에 7마리 정도 있고 실제로? 네. 오. 그리고 거미도 제가 타란툴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런 특이한 쪽에 많이 끌려가지고 많이 키우게 됐었는데 사실 수의사가 된 계기에
수의학과를 가게 된 계기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희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종을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 크레스티드 개코랑 토케이 개코 이런 개코를 되게 좋아하고요. 뭐예요? 뭔지 모르시죠? 네. 개코? 다 네. 도마뱀 종류. 개코 원숭이 같은 거요? 아니 도마뱀부지라고 발이 빨판 같이 벽 붙어 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프면 동물병을 찾아가도 치료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키우던 개체 한 마리가 좀 안타깝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희귀 반려동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요? 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어떤 사연과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뭐 부모님이 뭐 특별하게 뭐 어렸을 때 뱀탕을 많이 드셨.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는 최종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교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공학 공학과 이것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합격을 학생부 했고 종합전형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도 화생공으로 합격을 했고 네. 예 그래서 3개 합격했고 한양대도 생명과학으로 네 맞습니다. 학종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다들. 이 그렇죠. 생명 관련 네, 전공들은. 생명 관련 쪽에 예. 3관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지금 4관왕이죠. 4관왕이고 좀 어이없게 건국대 수의학과 어이없단 말이 좀 그런가? 건국대는 불합격을 하셨어요. 네. 저도 예. 1차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수의학과에서. 했는데 예. 네. 건국대 수의대는 불합격했고 아주대 의대도 한 장 썼는데 그거 이제 수능 최저를 살짝 삐끗하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과탐 예. 지구과학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이 가끔 이게 그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가끔은 아니죠. 예, 서울대 붙고 건국대 떨어지고. 네네네네. 예. 그렇죠. 네. 예, 담임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수의대를 붙고 건국대 수의대 떨어진 친구를 많이 봤다. 많습니다. 예. 바글바글해요. 예, 건국대가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마의 블랙홀이라고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예, 살아 들어온 애들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년 동안 아까 1.65라고 그랬는데 그럼 2학년 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아까? 네, 2학년 때 그 저희가 과학 중점학교다 보니까 물화생지원을 전부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국영수에다가 물화생지원에다가 거기서 그 기하도 봐야 살짝 되고 했구나. 뭐 여행지리라는 과목도 봐야 되고 독일어까지 하다 보니까 10과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과목 다 챙기기 너무 빡세더라고요. 심지어 잘하는 학생들은 똑같은데 이게 과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1등급 비율은 그대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자연스럽게 네네네.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죠. 애들이. 핑계라고 했습니다. 살짝 주저앉아서 그래도 수학 성적 과목별로 좀 좋은 과목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뭐 수학이나 뭐 영어는 한 번 빼고 다 1등급이 나왔었고요. 영어가 내신 살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수학은 쭉 일나오다가 한 번 3등급도 나왔고 그리고 또 확통에서도 한 번 3등급도 나왔고 네, 요동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도 영어가 좀 효자 역할을 좀. 네, 영어가 진짜 효자였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 상담해 보면 이렇게 효자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단위수가 큰데 1등급. 예, 또 사람들은 다 수학과학만 신경 쓰는데 수학과학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기가 압도적으로 1 받을 수 있는 거 1 받고 시작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특히 저희 학교가 영어가 그냥 하면 점수가 나오는 어렵지 않은 학교라서 그래서 열심히 했구만. 그럼 내신 관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물론 아까 말했던 과목 많은 것도 힘들었지만 그냥 공부한 만큼 안 나오는 과목 있으면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이 한 번 3등급이 나왔다, 2번 3등급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부량은 똑같았는데 이게 50분 안에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네. 특히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한 번 말린 거예요. 음. 말리다 보니까 뒤에를 다 날려가지고 한 번 앞자리 10의 자릿수가 5가 찍힌 적도 있어요. 아이고. 그때 한 번. 그렇게 사고가 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공부한 만큼 안 나오니까.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네, 시간 관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쨌든 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역 아닙니까? 본인 네, 사는 맞습니다. 동네가 그 지역에서 사실 내신 1등급 때 진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본인이 1등급 때 내신 어쨌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연구해 보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 친구를 실력 자체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내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신에서 저처럼 뭐 말려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섞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굳이 어려운 문제를 건드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했다. 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네. 건 취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남고인데도 제가 남자애들에 비해서 꼼꼼함이 제 장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도 꼼꼼히 푸는 습관을 들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20대 초반에 하고 있네요. 10대 10대 후반에. 그렇죠. 네. 저희는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대단. 근데 저는 진짜 동감하는 게 아이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수학과학이 이과 아이들은 수학과학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맞아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진짜 수학과학은 다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 자세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 오를 등급 찍을 거 어차피 아니면은 그렇죠. 몇 개는 뭐 2, 3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탁탁탁탁 실수 없이 탁 맞추고 빠지겠다 나는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과목이 네. 전략적으로 2등급을 노리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과목 2등급 노리면 망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그러니까 스타일을 고수했던 것 같아요. 수능 볼 때 수능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내신을 보든 이게 2등급을 노리면 3등급이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노리는 과목도 똑같이 1등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2등급이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일단 2등급을 노리고 들어가면 하나씩 뭐 공부 안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분이 1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보다 훨씬 사고도 정돈이 돼 있고 이게 세계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오락가락 하거든요, 빵쌤이랑 저랑. 아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빵쌤이 주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오늘 질문에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빵쌤이랑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예비 고3 때 그때 아마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컨설팅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빵쌤에 대한 첫인상이라던가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 같은 거 없었습니까 혹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요청하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좀 만만해 보였고. 네. 그 컨설팅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젊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말 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만만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럼 뭐 실제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방송에? 네, 그게 3학년 생기부는 아무래도 고1, 2에 던져놨던 저 친구들과 흔히 떡밥이라고 말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생기부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주제도 못 잡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못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네, 그 선생님과 대면 상담하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보통은 톡으로 별로 연락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굳이 키워드를 던져주시지 않아도 약간 조금 실마리를 주셨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저 스스로 깨우친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맞아요. 그런 건 아니. 저는 그러면 그렇게, 본인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계속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요즘 이제 탐구 활동이 어쨌든 학생부에서 핵심이니까 본인이 학생부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다? 뭐 성적도 물론 어느 정도 좋았지만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본인 생각할 때 뭡니까? 제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아마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리더십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교권 학생들이 학급 임원은 보통 하는데 뭐 동아리 대표 아니면 뭐 학생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뭐 성적 그쵸. 챙기기가 네, 힘들다고 성적 때문에. 많이 하면서 근데 저는 학생회 같은 거 다 했었고요. 학생회? 네. 그 동아리 대표나 대표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요? 임원도 꾸준히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리더십 면에서 차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담스러울 텐데 잘못하면.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원래 성향이 약간 잡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감투 쓰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일이. 그래요? 네. 일 자체도 재밌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내신이 망했던 핑계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돌아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희귀 반려동물 키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생기부에 잘 녹여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도마뱀을 붙였습니까? 생기부에? 직접
네, 그 어떻게 어쨌든 녹였어요? 직접 네. 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네. 제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보고서가 그 파충류 장내 기생충에 대한 보고서였거든요. 뭐라고요? 파충류의 그 장내 기생충에 관한 연구와 장내 기생충? 그 위장 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 그리고 얘네들도 그 저기 뭡니까 기생충 약 같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치료법 관해서 그래요? 연구를 한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되게 주요했던 것 같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MMI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부 면접방이 따로 있진 않아요. 생기부를 약간 추가 질문식으로 물어보는 편인데 서울대는 네. 그 추가 질문에서 동아리에 이런 발이 있는데 이런 나만의 언어로 정리했다고 쓰여 있는데 네. 나만의 언어가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너가 뭐 써놨던 그런 장내 기생충 종류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 평가자 입장에서 눈이 띄었던 보고서 네, 그렇던 것 보네요. 보통 강아지랑 고양이만 가져오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생각할 때 이제 학생부 관리를 직접 한 3년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학생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뭐라고 생각합니까? 20년 전통 화상과학 라파에듀 무료 체험 수업 신청하세요.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블로그를 쓰거든요. 블로그에 블로그도 써요? 네, 맨날 한 학기마다 약간 정리하는 식으로 내가 깨우친 점 그런 블로그를 써요. 네, 지금 잠깐 죄송한데 몇 살이에요 지금? 2006년생. 나보다 더 열심히 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미 인생에서 그러니까, 업적이. 그러니까 이게 그 혼자 저는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공부하다 안 되면 약간 산책을 하거든요. 그럼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되게 성장을 많이 하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도 정리하는 걸 읽어보고 그러던데 네. 그 어쨌든 자기만의 스토리를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생기부의 어떤 활동 나열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쨌든 대학 교수님들은 내가 누군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네. 활동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왜 이 보고서를 썼고 왜 이 보고서를 썼는지 이게 통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이고 추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꼭 정리해서 제출을 하였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까 떡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 이것도 관련되는 거긴 한데 내가 뒤에 어떤 성장 과정을 위해서 어떤 떡밥을 던져놔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본인이 입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고1 때랑 고2 때 뭐 내신할 때 흔히 뭐 게임을 하면 되게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공부하기 싫을 때 근데 입시 영상이나 아니면 입시 블로그를 보면 되게 양심이 안 찔리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 계속 정보를 얻어. 네, 정보를 얻으면서 이게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럼 내가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주제를 갖고 와야 되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기부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방인근 선생님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보통 원래는 논문을 그냥 검색해서 찾았어요. 검색해서 찾으면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있는 학생이 그 검색해서 하는 그 자료를 찾아요. 그러면 이게 웬만한 느낀 점을 쓰지 않는 이상 이건 특색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레타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배우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영어로 뭐 네이처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녹여낸 생기부가 더 좋은 생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입시왕에서 강의 하나 여시죠. 지금 보니까 이게 저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하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하면서 고민하면서 본인의 어떤 노하우와 이런 게 이제 응축이 돼갖고 지금 여기 그냥 파릇파릇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학원 강의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첫 번째가 지금 보니까 자기만의 스토리. 제가 원래 이제 스토리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이제 무슨 무슨 사연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핵심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학생 탐구 활동의 핵심은 내가 왜 이 보고서의 주제를 선택했는가. 동기. 네,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뭐 발표문을 써서 내거나 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냥 이 주제를 딱 잡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쫓아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본인이 썼던 거 주제 막 아까 뭐 장래 기생충? 네. 예, 이것도 있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막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네, 때든. 있습니다. 다 불러보세요. 지금 어머님들이 받아 적어야 돼. 서울대에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서울대 수의대. 미국에 NCB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연기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자, 1학년 때 그 저희 학교에서 그 실제 외국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했는데 좀 고차원적이라는 거 와가지고 생기부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활동만 나열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버리긴 아깝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크리스퍼 캐스나인 흔히 있잖아요. 그거랑 엮었는데 좀 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나인을 통해서 그 파충류의 알비노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해서 파충류의 알비노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치료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3학년 때 이 활동을 통해서 연계하고 싶은 활동을 구체적은 아니라 대강적으로 생각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활동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실 것인지를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두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네. 그 파충류 기생충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냥 고등학교 2학년 그 물질대사라는 생명과학 단원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중에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기생충으로 엮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뭐 기생충의 뭐 처음 생태계나 그런 거 연구하는 쪽으로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활동을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던 미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떡밥이라고 얘기를 했던 네, 게 맞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3학년 때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1학년 때 2학년 때 살살살살 뿌려넣는다. 네, 맞습니다. 이 고수는 다르네. 이 고수들은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전사고나 뭐 이런 애들도 얘기했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빵쌤이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과정을 유도해 주신 네. 게 예주의 빵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처음부터 이걸 잘했던 건 아니고 그 빵쌤이 뭐 해준 게 뭐 있어? 당신 얘기해봐. 제가 해준 거요? 어. 아니 사실 학생이 워낙 똑똑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생기부 전체 관리에 있어서 저는 그 아까 이제 학생이 있던 스토리를 문제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에 걸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생기부에 이제 적히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파충류 쪽이었었던 거고, 제가 처음 면담했을 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취향이 뚜렷한 학생들은 생기부 관리하기가 좋아요. 좋아요. 네. 확실해요 아마. 네, 왜냐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파충류를 실제로 키우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파충류하고 관련해서 이미 생기부에 뭐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요런 색깔을 제가 확실히 조금만 살려주면 좋겠다. 개성이 그렇게 있죠. 생각을 네.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자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필요한 자료라든가 네, 맞아요. 뭐 그런 이제 디테일들만 저는 좀 챙겨준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뭐 희한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논문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RISS 뭐 DBP야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검색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좀 뭐 팁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항상 검색을 해요. 예, 네네. 구글에 검색을 하고 이제 한국어로 찾으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료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예, 제한적이고. 한국에 연구된 적이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봐요. 이 구글의 알고리즘이 어쨌든 많이 클릭하는 게 맨 위에 뜨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분야가 도마뱀 분야고 저도 사실 되게 저도 수의학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강아지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도마뱀에 관해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자료를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어 자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소화할 수 있었으니까 학생이 잘 썼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입시를 쭉 마무리하면서 느꼈을 때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3년 동안 내가 이 학종이라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 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년 동안 그냥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점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노력을 해본 적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곧 개인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군대를 가시면
오직 목표 하나만 생긴. 아직 요즘에 입학도 1년 안 했는데 요즘 군대가 2년 안 돼요. 군대가 안 돼요. 네. 어쨌든 3년 동안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했다. 네. 정신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막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막 갑자기 파충류 보면서 내가 왜 쟤를 또 탐구제를 삼아가지고 막 원망스럽고 하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적은 없어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신 안 나왔을 때 전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제 1학년 때 약간 내신 잘 나오면서 기고만장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2학년 때 약간 처음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하면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게 시험 첫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다 말아먹으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마음을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입시에 치중을 하다 보면 파충류가 사실상 관리가 많이 필요한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관리를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저도 생각보다 많이 좀 하늘나라를 보내는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이걸 내 애들도 케어를 못하면서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산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수시에서 심지어 서울대 수의대를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딱 하나만 딱 짚는다면? 하나요? 생기부 진전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정성. 제가 내신이 뭐 의대를 준비하다 떨어져서 수의대가 됐다 이런 거 좀 티나거든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면접 때도 면접관께 직접적으로 말했던 거지만 난 이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그 관심이 있었고 꾸준히 밀고 왔다. 구체적인 목표도 있다. 이걸 어필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파충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로 보낸 애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얘들아 미안.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딱 붙고 나서 너네 동물병한테 절해야 되는 거 아니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본인만의 표본이죠, 표본. 네. 어떤 관심사, 어떤 진정성 있는 호기심 이런 걸 갖고 꾸준히 3년 동안 노력해온 아이들 이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완벽한 모델이에요 이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빵쌤은 왜 나왔나 모르겠네.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이미 다 된 떡밥에 밥에 맞아요. 숟가락만 얹었어요. 네. 워낙 훌륭한 친구고 1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 제 최종 보고서 2개는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 정도예요? 네. 그 아까 파충류 그거? 네, 기생충? 맞습니다. 네. 이제 그쪽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야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딱 가이드라인 잘 잡아주셔서 그래요? 네. 마성의 매력이 있단 말이지 빵. 알겠습니다. 빵쌤도 이 아이 쭉 보면서 네네. 이 아이들이 좀 이 학생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마지막에 이제 해주신 말인데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네. 요 말은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입시라는 게. 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치르고 나서 느낀 게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공부 막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공부하는 애들은 평상시 성적이 안 나와도 수능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쟤는 점수가 왜 저렇게 잘 나오지?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근데 어김없이 수능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노력은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학생부나 이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두 번째로 이제 생기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이 표현했던 스토리.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본인만의 스토리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우리 이제 취향이 뚜렷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내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지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접근하면 나는 문제가 맞아요. 해결이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 연구 주제로 잡아서 그거를 꾸준히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떡밥 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 2, 3학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탐구한 주제가 있느냐, 요게 또 평가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주제 하나를 꾸준히 가져가 보는 거, 그거가 꼭 내가 쓰고 싶은 과하고 일치가 안 돼도 사실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빵쌤의 올해 성공작
예, 서울대 수의학과를 합격한 학생과 함께 좀 방송을 만들어봤고요. 지금 빵쌤께서 이 학생부 관리 관련해 갖고 뭘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시작한 지가.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회사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근데 그 회사가 우리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상관이 네. 없어요. 그 메가스터디하고 제가 이제 저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곧 런칭할 계획인데 학생들의 아까 이제 학생도 얘기해 줬지만 주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보고서 쓸 때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생기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곧 런칭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학생부 어떤 수행 평가나 할 때 이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네. 보고서를 써준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네네네. 예,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통찰력을 주는 어떻게 보면 빵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저의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위험한 페르소나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입시왕에서도 학생부 디자인 컨설팅 빵쌤이랑 같이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학생이 했던 작업이 그거예요. 학생부를 디자인한다는 그쵸, 게 보통 이제 저는 학생부 설계할 때 무슨 직업 진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세부적인 지식이라던가 어떤 그 분야에서의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처음에는 넓게 잡혔더라도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관심 어떻게 한 분야에만 있겠어요? 그 분야 네.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네. 탐구를 하다 보면 계속 점차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나 그냥 처음에는 나 도마뱀 키우는데 얘들 뭐 병원이 없네, 막 이 정도에서 생각했을 네, 거라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파충류들의 뭐 알비노 무슨 유전병에 대해서 다 공부하게 되고 뭐 이 아이들의 기생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엔 뭐가 있을지 탐구하다가 보니까 점점 발전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입시왕에서도 이런 학생부 디자인 관련된 컨설팅 지금 학기 초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너무 훌륭한 학생 보게 되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좀 뽕을 뽑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분은 뭐 좀 더 찍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저희는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